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하는 유비분들이 공부할 자료들을 서칭할 때 염두해 둬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자료들을 찾거나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많은 뉴비분들께서 이 모델링을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와이어에 대한 건데요. 이 와이어 프레임 어떻게 짜야 하나요? 와이어 프레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란 거를 경력이 조금 있거나 이제 모델링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모델링을 포포를 진행하고 있다든지 어디서 공부를 했다든지 하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뭘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는데, 이제 막 모델링을 시작하시거나 뭐 취미로 하시던 이제 공부를 시작하셨던 그때 이제 와이어에 관련된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봅니다. 찾다 보면 여러 가지 막 모델에 대한 정보들이 나요. 와이어 프레임이 진짜 중구난방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와이어 프레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기준이 없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이것저것 다 갖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의 방향성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미리 딱 정해놓고 작업을 해야지 그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오늘 영상은 토폴로지를 짜는 법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내가 어디에 맞게 토폴로지를 짜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크게 나눠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CG를 하면서 모델링을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프리 렌더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얼타임 렌더링, 우리가 실시간 렌더라고 하는 그것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프리 렌더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V-Ray나 아놀드, 레드시프트 이런 렌더러를 이용해서 렌더를 거는 거고, 리얼타임 렌더링은 우리가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나 그런 엔진에 올려서 하는 작업물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넣는 에셋이 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주로 프리렌더링은 이제 영상업계에서 많이 쓰죠. 영화나 애니메이션 광고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렌더링은 좀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보는 거를 리얼타임 렌더링 엔진들에 올려서 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개에서 퀄리티의 차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 리얼타임 렌더용으로 하는 게 퀄리티가 낮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프리렌더를 쓴 게 무조건 퀄리티가 다 높다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최적화에서 옵니다.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는 그 성능이 좋아야지 여러분들이 높은 퀄리티의 게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게임의 퀄리티를 낮추던지 뭔가 사양을 이제 높이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렌더링에서는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퀄리티를 높이는 것만큼 최적화가 잘 된 것이 결국은 높은 퀄리티를 더 효과적으로 유저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렌더링은 렌더링 자체라는 과정을 따로 갖고 가면서 완성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를 아끼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아끼면 좋은데, 리소스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아바타 같은 거 보면 슈퍼컴퓨터를 몇 개를 썼고 렌더링 하는데 막 1초에 얼마가 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는 만큼 리소스를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폴 모델을 쓰는데 부담이 없죠. 그래서 सब디비전 렌더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물론 모든 장면을 सब디비전 렌더링을 걸지 않는 때도 있어요. 메인이 되는 것들만 주로 सब디비전을 건다든지,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로우로 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섞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작업자가 모든 작업을 다 सब디비전 렌더링으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휙휙 지나가는 배경인데 그걸 सब디비전을 다 먹여 놓으면 작업 시간과 리소스가 과연 효율적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리얼타임에서 सब디비전을 안 먹인 이유는, सब디비전을 거는 순간 데이터 뻥튀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 सब디비전을 한 번 걸면 데이터가 단순히 2배 늘어나는 게 아니라 2번을 걸면요, 막 8배, 16배 이런 식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सब디비전을 걸지 않아요. 저는 सब디비전 건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폴에다가 베이킹용 하이폴을 베이킹을 하죠. 그래서 하이폴 모델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쪽에서도. 근데 이제
프리렌더를 거는 쪽에서는 하이폴 모델이 메인으로 걸리고 로우폴 모델들이 깔리는 느낌. 하이폴 모델을 쓴다는 건 सब디비전 렌더링을 건다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이폴 모델을 쓰는 거고, 리얼타임 렌더링을 걸 때는 로우폴 베이킹용으로 하이폴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로우폴만 쓰면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베이킹용 하이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링을 타겟을 딱 짚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영상업계를 가고 싶다. 거기에서 메인 캐릭터 모델링을 하는 요소다. 그러면 하이폴 모델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토폴로지를 그렇게 짜야겠죠. 근데 내가 게임 에셋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로우폴을 짜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존의 सब디비전 렌더를 하기 위한 하이폴 모델 짜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베이킹용 하이폴 모델과 또 सब디비전용 하이폴 모델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베이킹용 모델은 그 결과가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는 토폴로지가 아무래도 상관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이폴 모델을 위한 이 토폴로지를 짜줄 때는 그거에 맞게 짜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에 처음 들어가실 때 타겟을 명확히 잡으시고,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뇌이면서, 이거는 완전 초보 때 일이에요. 내가 조금만 이 작업에 익숙해지면 이 걱정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맞는 걸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거를 되뇌어야 하는 거는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하는 유비분들이 공부할 자료들을 서칭할 때 염두해 둬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자료들을 찾거나 보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와 봤는데요. 지금 똑같이 생긴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에셋은 와이어를 켜고 볼게요.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토폴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체적인 오답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저렇게 토폴로지를 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는 영역이 토폴로지입니다. 어느 부분을 이렇게 풀면 편하게 토폴로지를 풀 수 있다, 약간 이런 공식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찾아보면 그런 공식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빨리 모델을 풀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토폴로지를 풀 때는 퍼즐 푼다고 생각하세요.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그래야지 조금 더 재밌게 이 작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델 색을 조금 바꿔볼까요? 이 모델은 로우폴 모델입니다. 이 토폴로지가 잘 됐다라고 보여드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로우폴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서브디비전용 모델링인데 제가 3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하이폴용 모델링이에요. 자, 로우폴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변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우폴 모델링을 할 때는 필요에 맞게, 이제 맥스에서는 스무딩 그룹을 나눈다고 하죠. 마야에서는 그냥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를 그냥 잘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맞게 그냥 소프트 엣지와 하드 엣지를 잘 써서 딱 로우폴 상태에서 봤을 때 예뻐 보이면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각이 져 있는데, 로우폴 모델들이 리소스를 아끼기 위해서 원형들을 팔각 혹은 뭐 크기가 크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각을 조금 많이 안 쓰는 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걸 하시다 보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로우폴 모델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폴리곤을 최대한 아꼈죠. 좀 더 아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잘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쪽은 이제 서브디비전 모델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번을 눌렀을 때 형태가 깨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 엣지 처리 같은 게 이제 좀 다르죠. 이 엣지가 더 깔끔하게 나오고 원도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브디비전 3번을 줄 거기 때문이에요. 3번 그 이상으로 서브디비전을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가 3번을 눌렀을 때 변형이 없이 최대한 깔끔하게 도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2개를 더 만들었어요.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디비전 모델링 할 때 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사각형 써도 되나요? 삼각형 자주 써도 되나요?인데요. 사실 평면에서는 삼각형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삼각형을 쓰게 되면 점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각형을 써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해도 크게 뭐라 하는 사람 없고요. 이렇게 처리했다고 해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사각형으로 작업을 하시는 게 결과적인 모델이 좀 깔끔하게 나옵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원형이 모이는 쪽에는 좀 삼각으로 모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사각을 쓰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데이터를 좀 더 아끼겠다, 와이어를 좀 덜 쓰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각으로 다 메꿔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각으로 처리를 하면 좋은 이유가, 자, 지금 제가 이 두 개를 스무스를 걸어 볼게요. 스무스를 2단계로 걸겠습니다. 스무스 2단계로 딱 걸어 보면 지금 와이어들이 모양이 보이시죠?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왁 몰리고 이 부분에 몰리고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몰려요. 근데 사각형으로 처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이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나중에 UV 관련해서도 큰 문제 없이 또 모델이 좀 더 깔끔한 렌더를 걸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이 작업하는데 이게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렇게 해도 근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 가운데 부분이라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이 로우 폴리의 노멀 베이킹을 위한 하이폴입니다. 이 하이폴 모델들을 베이킹을 가운데에다 시켜주면 분명히 폴리곤은 이걸 쓰는데 왼쪽과 같은 룩을 보이게 돼요. 물론 이런데 각진 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메쉬가 변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이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게 되지만,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엣지 처리 같은 게 노멀 베이킹을 함으로써 로우 폴을 하이 퀄리티로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로우 폴용 모델은 이렇게 최대한 리소스를 아끼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삼각형 쓰시고 엔곤도 어차피 다 삼각형으로 쳐내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최대한 리소스를 아끼는 방향으로. 근데 대신 막 삼각형이 막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막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당연히 이렇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가야 되고요. 하이폴 모델도 우리가 여기에 베이킹을 할 때는 하이폴 모델을 3번을 막 다시 누르고 하지 않아요. 스무스 2번 주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하이폴 넘긴 거에 대한 결과물만 나쁘지 않다면 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런 와이어 토폴로지를 짜는 게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대신 3번을 눌렀을 때 마탱이가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탱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지 모델이 정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베이킹용 하이폴 모델은 물론 지금 저는 마야에서 스무스를 줬지만 이거 지브러쉬로 넘겨서 그냥 막 거기에 다이나메시하고 이 토폴로지 자체가 안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 베이킹용 하이폴은 토폴로지가 아예 없어도 돼요.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마야에서 하이폴 만들 때 스무스를 먹였을 때 안 깨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냥 지브러쉬 갖고 넘어가셔서 거기서 디바이드 주시고 다이나메시 주고 하면서 다 깨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형태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게 이 베이킹용 하이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야에서 그냥 다 쳐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하이폴 베이킹용 하이폴 데이터를 만드실 때 그냥 최대한 고민을 적게 하시고 리소스를 적게 쓴 것보다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택하세요.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 짜려면 이 와이어 방향도 다 생각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 다 몰리는 것도 다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요. 근데 노멀용 하이폴은 토폴로지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물만 잘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실 때 토폴로지를 짤 때 토폴로지를 짜는 이 모델의 목적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맞는 토폴로지를 짜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저는 영상업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갖고 토폴로지를 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만약에 마야로 게임 쪽 에셋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모델링 하실 때 로우폴 토폴로지가 궁금하시거나 하다면 그런 데이터에 맞게 자료를 잘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목적에 맞는 모델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거 한 작업자로서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활용 방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잘 확인해보고 또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지 않도록 좋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이.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나 새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시는 뉴비분들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모델링 작업 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